안녕하세요. 장우석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일입니다. 어제 1월 1일은 잘 맞이하셨나요? 저희도 매사추세츠에서 살지만 나름대로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크리스마스 때에서부터 새해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흥겹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벌써 눈에 띄게 줄어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이 없으니까 조금은 어, 좀, 좀 적적하다라고도 느끼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김없이 또 2018년은 가고 2019년이 왔습니다. 아무튼 2019년 한 해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요. 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란 2005년도에 제정된 연방 법에 의해서 어, 각 주에 실행을 하게끔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굉장히 오래 들었을 겁니다. 리얼 아이디라는 거는. 근데 이제 주마다 일찍 시작한 주도 있고 아직도 안 한 주도 있고 그렇지만은 메스는 2018년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그게 여행을 하시는 분은 아니면 새롭게 리뉴하시는 분들은 2020년 10월이면은 모든 주가 다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10월이면은 리얼 아이디를 연방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군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핵 발전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항상 그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되게끔 되고 그냥 스테이트 이슈 라이선스 아이디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3월부터 이후로는 리뉴하시는 분들이 리얼 아이디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스탠다드 아이디를 받거나 스탠다드 라이선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그게 리얼 아이디는 뭐고 그 스탠다드 아이디는 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어, 그, 그 리얼 아이디가 나오면서 가장 좀 그 곤혹스러웠던 것이 미국인들한테는 별로 신경이 잘 쓰이지는 않는 거겠지만은 우리 같은 그 이제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는 그 이제 이민 신분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제 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여전히 그 리얼 아이디를 갖지 않으면은 스테이트 아이디와 패스포트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연방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면허증을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리얼 아이디가 아니면은 뭔가 저 사람 신분 이민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략하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찾아볼 것은 연방 정부에서는 홈랜드 시큐리티에서는 국토안보부에서는 그 리얼 아이디와 일반 주에서 발급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어, 우려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매사추세츠 주의 교통국 그 R&B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리얼 아이디나 스탠다드 아이디를 신청하게 하는지 연방 정부의 시각과 주 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그 대사관, 영사관 쪽에서는 과연 이거를 또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그 여기는 국토안보부 홈랜드 세큐리티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퍼블릭 FAQ에서 지금 이제 글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뭐냐? 내가 그 연방 시설이나 군대를 방문할 때에 과연 어떤 게 뭐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과연 그러면 내가 이제 국내선을 이용할 때 과연 내가 바꾸고 갖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만약에 우리 주가 아직 그 연방 규정에 맞지 않는 주라고 하면은 여권만 내가 들고 가면 되는 거냐? 만약에 여행자가 그 호환되는 라이센스가 아닌 걸 가지고 공항에 나타나면은 그 TSA는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냐? 재밌는 질문이죠. 어떻게 아직도 그 연방 규정에 준수되지 않는 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법이 아니냐? 그다음에 리얼 아이디를 제정함으로써 이게 그 각 주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 주에 살고 있는 비시민권자나 아니면은 undocumented immigrants, 서류가 없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거고요. 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그 리얼 아이디란 뭐냐? 2005년 미국 의회에 의해서 통과된 법인데요. 그 스탠드 표준화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분증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가장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일 많이 썼는데 각 주마다 발급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이런 거를 이제 연방 기준으로 맞춰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보안 규정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 리얼 아이디를 각 주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미국 의회에서 2005년에 패스한 겁니다. 지금이 2019년이고 매사추세츠는 2018년 3월에 이 액트를 시행을 했으니까요. 매사추세츠 주만 해도 이미 13년 이후에 이제 된 겁니다. 아직도 시행 안 하고 있는 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왜 이게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들이 아직도 컴플라이언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은 participation by states is voluntary. 주마다 시행하는 거는 자율적입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는 각 주에서 그 발급한 신분증을 신원 확인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서 그 연방 기능에 있는 그 정부는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핵시설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여전히 주에서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은 연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연방법은 연방만 규제하는 거니까 연방으로 들어갈 때만 된다라는 거 적용이. 그래서 스테이트 러로는 아닌 거고 연방법으로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여행을 할 때 뭘 필요로 하겠느냐? 자, 2018년 1월 22일 이후로 는 다른 다큐멘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후로 여행할 때에는 좀 여권을 갖고 다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주들이 리얼 아이디를 시행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 이 앞에 1월 22일부터는 이제 익스텐션이 돼 있는 주에 대해서는 계속 그 스테이트 이슈 라이센스를 쓰면 되는 거고,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니까 그 이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과연 그 매사추세츠 RMB에서는 이제 발급을 시작했으니까 리얼 아이디를 발급을 시작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리얼 아이디를 그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긴 지금 RMB 웹사이트인데요. 차량 등록증이야 뭐 별개 얘기고,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관해서 여기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그 아이디, 매사추세츠 아이디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그 자동차 러너스 퍼밋 할 때나 운전면허 할 때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스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 때는 항상 매사추세츠는 시티즌십이나 여기 합법 체류인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하고 매사추세츠 살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보여줘야지만 매스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옛날에는 스탠다드 아이디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2018년 3월 이후로는 이제 리얼 아이디도 함께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RMV에서는 권고하기를 리얼 아이디를 할 건지 아니면 스탠다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아이디를 할 건지 이제 그 결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페더럴 아이디로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비행기 탑승이라든지 TSA가 있는 곳이라든지 연방 레귤레이션에 적용이 되는 곳에 들어갈 때 필요한 아이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아이디로도 충분하죠. 매사추세츠 내에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든지 주와 주 사이로 운전하고 돌아다닌다든지 할 때에는 그냥 주 아이디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리얼 아이디냐 아니면은 스탠다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냐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리얼 아이디는 페더럴 시큐리티 스탠다드고 2020년 10월 1일 이후로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비행기를 타는데,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은 여권을 발급받아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권이 늘 있는, 우리 같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권이 늘 있으니까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갈 일이 없는데 여권을 왜 만드는가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리얼 아이디를 받지 않을 거면은 여권을 신청해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그 미국 내 도메스틱 국내선이라도 비행기 탈 때 쓰고, 그다음에 연방 건물 들어갈 때 아마 법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갈 때에도 항상 리얼 아이디나 아니면은 여권하고 다른 신분증하고 가지고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리얼 아이디하고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내가 그럼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얼 아이디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기 요 링크를 눌러서 살펴보게 돼 있는데요. 이걸 누르기 전에 요 밑에 샘플이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하고 스탠다드 아이디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한번 좀 볼게요. 리얼 아이디는 여기 별 표시가 있어가지고 연방 규정에 준수하는 카드라는 표시가 있고요.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대신 이 밑에 페더럴 아이디가 목적이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리얼 아이디는 반드시 R&B를 방문해서 그 담당자 사람을 만나서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일반 신분증은 뭐그 여태 해오던 방식대로 온라인으로도 연장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조건이에요. 보면은 그 U.S. citizenship이나 lawful presence required to obtain 합법 체류 신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개가 다. 그다음에 그 이걸로도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되는 거고, 얘도 이걸로도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유효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되고, 스탠다드도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다 동일해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이 리얼 아이디로는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갈 때 after October 2020년 10월 그 이제 모든 연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리얼 아이디를 요구하는 시점이 될 때에는 이 아이디로서는 다 쓸 수 있지만 이 스탠다드 아이디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방 목적으로 그 신분증으로 얘는 허용이 되나, 이 스탠다드 아이디 별표 없고 not for federal ID라고 돼 있는 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는 과연 뭐냐? 이거는 주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이거나 신분증입니다. 주. 페더럴 퍼포스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밑에도 페더럴 아이디 폼은 아니다라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 아이디는 꼭 R&B 가지 않아도 위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proof of citizenship, lawful presence, 그 다음에 그 내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라는 거 기간 있으면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일 이후로는 비행기 탈 때에 이 아이디 카드로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럼 리얼 아이디는 뭐냐? 반대가 되겠죠. 역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고 주에서 쓸 수 있는 신분증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연방 건물에 들어갈 때 연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이 될 수가 있고, R&B에는 온라인으로 리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person visit,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리얼 아이디가 필요한지 아닌지 대부분의 매사추세츠 거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매사추세츠 주 R&B의 설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자, 한번 눌렀어요. 자, do you have a valid Massachusetts driver's license or ID card?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있습니까? 일단 없는 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없다. 그러면은 없으면은 내가 매사추세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아이디를 처음 발급받으려고 신청할 때에 그때 가서 리얼 아이디를 신청해라 라는 얘기네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가 이제 돼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한국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유학으로 오든지 이민으로 오든지 취업으로 오든지 했을 때 처음 매사추세츠 라이센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래요. 뭐 딱히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걸로 예스를 눌러보면은 패스포트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없다고 보면은 여권은 없더라도 반드시 여권을 발급하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러면은 네 시티즌십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은
여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권임을 증명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거는 적어도 1년, 그러니까 즉 1년 이상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지 한답니다. 12개월, 1년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 신분은 가능하고 아무리 6개월이다 하더라도 계속 그 duration of stay나 duration of status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그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이 에스타로 들어오든지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12개월, 앨리스 12개월인데 그거는 맥시멈 시기에 12개월이니까 에스타는 3개월뿐이 안 되고 이 밑에 이제 example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여권 아니면은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미국 사람들은 다 뛸 수 있거든요. 여기서 태어나면은 그다음에 귀화증, 귀화증명서 아니면은 영사관 출생신고서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그린카드 영주권 I-551 그다음에 취업카드 766 그다음에 한국 여권에 그 비자 붙은 거 유효한 비자 붙은 거 그래서 94가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체류 기간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대구 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다를 눌러보면은 자 여권이 있으니까 리얼 아이디 굳이 안 만들어도 여권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네요. 그 말이 되네요. 그게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네 여권 있다 했으니까 여권을 쓰든지 리얼 아이디를 받든지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이 돼도 여권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스탠다드 아이디하고 플러스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방 건물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로건 에어포트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이제 그렇게 갖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매사추세츠 R&B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리얼 아이디가 과연 필요하냐? 여권이 없으면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해서 이제 비행기 탈 때 써야 되니까 그거 하라는 거고 있으면은 굳이 있으면은 안 만들어도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미그레이션 뉴트럴한 얘기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외교공관 대한민국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섹션에 가 있는데요. 그 매사추세츠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한국 정부 면허증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그래서 다른 주는 잘 모르겠지만은 매사추세츠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매사추세츠 주 면허를 별도로 시험을 안 보고 바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리얼 아이디 관련해 갖고 작년 4월에 이제 그 안내를 해놨거든요.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 문서가 5개가 있는데 영사관 방문 시 지참 서류 안내 이건 6월달에 나왔고요. 운전면허 번역 양식 샘플 한국 운전면허를 번역해서 바꿔야 되니까 또 있고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이것도 이제 한국 교통 그 면허 신청하는 데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사관 방문 시 요런 것 내용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고 이걸 가지고 R&B 갈 때 필요한 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눌러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설명을 보면은 매사추세츠주는 2018년 3월 26일부로 리얼 아이디 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각 주별로 매우 상이한 면허증 규격을 통일하여 미국 시민권 여부 등 필수 정보의 수록을 영방법규한 신분증 관련법입니다. 그렇죠. 각 주마다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주는 신분은 이미그레이션을 묻지 않는 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니까 이제 한 가지 그 좀 규격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모든 신규 면허 신청자는 리얼 아이디 법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미국 체류 외국인이라는 증명을 제시해야 됩니다. 면허 교환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위에 5가지 첨부 문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신청 리얼 아이디를 받든지 아니면 일반 표준 운전 면허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표준 운전 면허증은 그 연방 신분증 대용 불가라는 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 이 리얼 아이디하고 스탠다드 아이디하고 구비 서류가 다르니까 다른 구비 서류는 그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안내가 돼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R&B 방문 시 지참 서류 안내 5번. R&B를 방문할 때에 필요한 서류가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 주 일반 표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아이디 신청할 때 여기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이제 매치해야 된다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리얼 아이디 위에서는 여기에 위에 있는 서류 말고 여기서 하나 더 Proof of Social Security Number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Social Security 카드가 있어야 되고, 이거 그 코팅해 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면 스캔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급 받으시거나 하지 마시길 말씀드립니다. 거기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봐도. 그래서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W2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전부 다 찍힌 거, 아니면 SSA 1099 페이스톱에 아무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풀로 다 찍힌 거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denial letter. 이거는 그 보통 유학 오시는 분들, 유학생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 denial 받으면은 리얼 아이디도 유학생들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얼 아이디에서는 여기 하나 필요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얼 아이디는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스탠다드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살고 있는 거, 내가 리스하고 있으면은 리스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거주가 증명이 되고, 일하고 있으면은 W2 받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학교 관련한 편지, 이런 것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리얼 아이디는 여기서 이제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메디컬 스테이트먼트, 인슈런스 빌, 셀폰 빌.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다 2개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리얼 아이디 부분에서는 이제 서류가 없으시거나 불법 치료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힘들 수는 있겠네요.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소셜 넘버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겠네요. Proof of lawful presence. 서류 미비나 불법 치료하시는 분들 소셜 넘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합법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네요. 지금 여기에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없으면은 매사추세츠는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참 서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요 변경 사항을 우리 외교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기존에는 학생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5년씩 유효한면을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만료일 또는 체류 만료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부여해서 항상 다시 체류기간이 연방정부에서 허가가 됐을 때에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변경 사유를 밝히고 있고요. 체류 신분의 연장이 된 거는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연방정부의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세이브 시스템에 통해서 연장 사실을 확인한답니다. 네. 그래서 리얼 아이디 법을 준수해야 되며 로드아일랜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벌먼트는 2014년부터 벌써 시작했고 뉴햄셔주는 2017년부터 시행 시작했고 메인주는 2018년 10월에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시행을 했죠. 매스는 2018년 3월에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점을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리얼 아이디를 왜 발급받아야 되는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리얼 아이디는 여권이 있으면은 굳이 발급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이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포트가 있으면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스테이트로 스탠다드 라이센스로 해라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얼 아이디가 만약에 없으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이제 그런 좀 선입견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제 운전면허증도 2020년 6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때 될 때에 지금 같아서는 리얼 아이디를 신청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서 스탠다드로 다시 하고 여행할 때 여권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을 택할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아니면은 리얼 아이디로 바꿀지 많이 R&B에서 개몽이 안 돼 있으면은 한 번쯤 스탠다드로 하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리뉴가 가능하니까 아니면은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R&B 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또 얘기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리얼 아이디 그리고 제가 그 규정에 맞는 서포팅 다큐멘트를 가져가 갖고 좀 특이한 서포팅 다큐멘트 가져가 갖고 글쎄 정부의 컴플라이언스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좋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얼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이민 합법적인 신분 없이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10월부터는 그러면 여행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네. 여전히 다른 주에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여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닐 수는 있는 거니까
가능하리라 보지만 아무튼 조금 여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리얼 아이디로 인한 피해는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여기 그 홈랜드 시큐리티 나와 있지만은 리얼 아이디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좀 그 선입견을 갖고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일반 현재 갖고 있는 면허증에 플러스 내가 갖고 다니는 여권을 첨부해서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코멘트나 아니면은 저한테 그 카카오톡 아이디 통해 가지고 알려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되고 그러면 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장우석 TV 계속 구독, subscrib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업데이트 알람 켜주시면은 또 새롭게 올라가는 거 바로바로 또 알려드리면은 노티피케이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제가 많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